바다를 지킨 영웅 이순신 장군. 일부 운명적인 만남. 베를린 대학교 도서관 조용한 연구실에서 한 남자가 고문서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안드레아스 슈나이더.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해전사 연구의 권위자였다. 그는 지금까지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호레이쇼의 위대한 승리들을 연구하며 유럽 해전사의 고장들을 세상에 알려왔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을 바꿀 한 페이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동양의 한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해전 기록이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문서를 보며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슈나이더입니다. 평생을 바다 위의 전쟁을 연구해온 해전사학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는 유럽과 지중해 해전들만이 세계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넬슨 제독, 호레이쇼,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해전의 거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날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기록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순신이라는 동양의 장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3촉으로 133촉을 이겼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갈수록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동양의 해전 영웅을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이죠. 아니, 정확히는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이 작지만 역동적인 나라가 400년 전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만난 한국 사학자들은 제게 이순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장계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전선 12촉이 남아있사옵니다. 12촉이 비록 적으나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현유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넬슨 제독도 호레이쇼도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토록 당당한 선언을 남긴 적이 있었을까요? 12촉으로 수백 촉에 맞선다는 것은 유럽의 그 어떤 해전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보여준 수많은 사료들을 통해 저는 이순신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전 23승. 이것은 세계 해전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진실, 통영의 한산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저는 400년 전 그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1592년 7월 8일 이 평화로운 바다가 피로 물들었던 그 날을 말입니다. 한국의 군사사학자와 함께 한산도 대첩의 전술을 분석하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학익진, 즉 학의 날개 모양으로 적을 포위하는 이 전술은 그야말로 해전술의 교과서였습니다. 이순신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후 미리 숨겨둔 조선 수군들과 함께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73척의 일본 함대 중 단 2척만이 살아서 돌아갔다는 기록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에서 넘버원이라고 칭송받는 넬슨의 전술보다도 더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넬슨은 적어도 비슷한 규모의 함대와 맞섰지만 이순신은 언제나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지 어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바다가 완전히 빨갛게 변했다는 증언들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동양에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완벽한 전술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그 어떤 제독도 이런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적은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장수, 아산의 현충사에서 이순신의 유물들을 보며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기인 난중일기를 읽어보니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피난민들이 많이 찾아왔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기록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장수. 이것은 유럽의 그 어떤 군사 지휘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날 때마다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해 자신의 봉급까지 털어가며 치료비를 대주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명량대첩에서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것도 결국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넬슨도 훌륭한 지휘관이었지만 그는 주로 영국의 해상 패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선의 백성들, 특히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말입니다. 명량의 기적, 진도 울돌목, 명량대첩이 벌어진 그 현장에 선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좁은 해협 사이로 거칠게 흘러가는 물살을 보며 저는 400년 전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조선 수군은 단 12척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133척의 일본 함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좁은 해협의 물살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물때를 기다렸다가 일본 함대가 거센 조류에 휘말려 대형이 흐트러진 순간을 노렸습니다. 현지 어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물살이 평소보다 훨씬 거셌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의 큰 배들은 조류에 휩쓸려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31척의 일본 함대가 격침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12척 대 133척의 싸움에서 조선이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저는 직접 울돌목의 물살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거셌습니다. 이순신은 이 자연의 힘을 완벽하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세계 해전사상 이보다 극적이고 완벽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순신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량에서의 최후, 남의 노량 앞바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 현장에 선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고 있었고 이순신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 적의 총탄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이순신이 한 마지막 말이 저를 전율시켰습니다. 전투가 한창인데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안 된다. 내 죽음을 숨기고 훅을 쳐서 돌격하라.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조선의 승리만을 생각했던 이 위대한 장수 앞에서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넬슨도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사했지만 그는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로는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선 수군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이순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의 승리를 더 소중히 여긴 것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성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역사상 이보다 완벽한 최후를 맞은 영웅이 있을까요? 세계 해전사 속의 이순신. 독일로 돌아와 저는 즉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더 그레이터스트 네이벌 커맨더인 히스토리 이 선-신 오브 코리어였습니다. 유럽의 학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의 반응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학자들이 제가 제시한 사료들과 전술 분석을 보고는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해전사 교수는 이순신의 23전 23승 기록은 정말 믿기 어렵다며 감탄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군사사학자는 명량대첩은 해전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넬슨, 호레이쇼와 비교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입니다. 넘버원 학회는 제 논문을 세계 해전사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곧 세계 각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전술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대학에서는 이순신의 학익진을 현대 해전술에 응용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미국 해군도 이순신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이순신 장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한국에 대한 경의.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400년 전 얼마나 위대한 영웅을 배출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영웅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백성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희생정신, 완벽한 전술과 뛰어난 리더십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태극기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순신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마땅합니다. 이런 영웅을 둔 민족이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한국은 영원히 불멸할 것입니다. 내용이 좋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